송대관의 사생아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산 500억 원을 요구하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 난장판 태진아 분노 기절. 트로트의 4대 천왕 중 한 명인 현철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른 거장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송대관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어 3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송대관의 장례식장은 마지막 이별의 슬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팬들과 지인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모여들었고 조문객들 사이에선 그가 남긴 음악과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 짓는 사람들로 가득 찼죠. 그런데 한순간 장례식장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송대관이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대관은 1946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3.1운동 당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일제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초를 겪었던 송영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대관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 실종되었고 그는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에 남다른 재능이 있던 송대관은 서울에서 열린 노래자랑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못해 졸업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야간 학교에 다니면서 신문 배달, 이발소 보조 등 여러 일을 하며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레코드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혹독한 무명 시절을 거쳤습니다. 그러던 중 오아시스 레코드의 사장 손진석을 만나 그의 일을 도우며 가수로서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앨범을 내고도 행사 출연료가 5만 원 정도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무명 시절을 보내며 그는 나훈아를 보며 나에게도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속 간절함을 담아 부른 노래가 바로 해뜰 날입니다. 송대관은 이 노래로 긴 무명 생활을 청산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결혼 후 인기가 점차 식고 컬러 TV가 보급되면서 주요 수입원이었던 극장 리사이틀 수익이 줄어들며 생계가 막막해진 것입니다. 이에 그는 잠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만삭의 아내가 배달통을 들고 직접 배달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 송대관은 결국 처가가 있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생활 초기에는 직업이 없었던 송대관 대신 아내가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유공자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그는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각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일에 나섰고 샌드위치 전문점과 슈퍼마켓 여러 곳을 운영하며 점차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나아가 버지니아에서 쇼핑몰을 구입해 큰돈을 벌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안정되자 이유 없이 몸이 쇠약해지며 병원에서 향수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송대관의 아내가 부동산 사업 실패로 무려 28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면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2013년 사기 사건에 휘말렸지만 2년 뒤 무죄 판결을 받으며 억울함을 벗은 적도 있었죠. 당시 송대관은 수입이 정말 많았다. 하지만 돈이 많다는 게 오히려 문제였다. 관리를 잘못했다. 며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아내가 여러 투자를 벌이다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송대관은 아끼던 진돗개 2마리를 떠나보낼 때 가장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집을 잃고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하면서 진돗개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지인에게 부탁해 강원도의 넓은 골프 연습장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는 진돗개들이 그렇게 울었다. 나는 빚지고 망하면서도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통곡했다. 며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송대관은 평생을 비참하게 보냈지만 생애 마지막에 장례식이 망가지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 바로 송대관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산 500억 원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남성은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송대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유산 중 내 몫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조문객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송대관의 가족들은 물론 태진아를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까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송대관의 법적 아내와 아들, 딸들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끝까지 자신이 송대관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유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진아는 이 충격적인 상황에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그녀를 부축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더 큰 비밀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품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선 온갖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송대관의 인생이 워낙 파란만장했던 만큼 혹시 과거에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송대관은 한때 미국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었고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던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라며 여러 가지 억측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송대관의 가족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대관의 딸은 울분을 토하며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분하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문제의 남성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나는 송대관의 아들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라고 외쳤습니다. 경찰 측은 이 남성의 신원과 주장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소란의 장례식장은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 태진아는 인터뷰에서 대관이 형이 저 세상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 깊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송대관의 음악을 사랑했던 팬들은 이런 일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송대관 선생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신 분이다. 마지막 길만큼은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한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송대관의 숨겨진 가족이라는 남성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소동에 불과한 것일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곧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고인을 향한 추모의 마음마저 혼란에 빠진 지금 모두가 진실과 정의가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송대관 가족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송대관이 빨리 풀려나기를 기원합니다.